안녕하세요. 울주만 건강TV의 진주영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집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. 집콕으로 인해 가족분들이 같이 붙어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변화들이 좀 생겨나고 있죠. 그래서 오늘은 그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. 이봉주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코로나19로 이제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었었잖아요. 그래서 뭐 시장 경제의 타격이라든지 뭐 교육 형태의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어떤 가정의 변화들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가정의 변화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그 작년 그 여가부 이제 에서 1,500명 정도 국민을 대상으로 그 가정 실태 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. 이제 거기서 보면 대다수 굉장히 많은 부분이죠. 30 몇 프로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34.7% 정도의 국민들이 가정 불화를 겪고 있고, 거기에서 조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가정 불화의 대상자가 60%가 넘는 분들이 그 배우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셨던 그 뉴스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. 그만큼 최근 들어가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접촉을 하다 보니까 가정 내에서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무래도 이제 배우자와 붙어 있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한다는 것 같네요. 그죠? 그 원래 이제 배우자하고 오래 친밀하게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많이 오랫동안 같은 시간을 보낸다고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겠죠.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제 보여주기 싫은 불필요한 것들, 그리고 또 아무래도 같이 있다 보면 뭐 애정의 그 이제 사랑하는 마음도 이제 늘어나겠지만 그 속에서 이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아지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적절하게 그 같이 있는 시간과 또 독립된 시간을 적절하게 나누는 것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나 싶더라고요. 저 역시도 초등학생 아들이 개학이 연기가 되고 온라인 개학으로 변화되면서 집에만 있는 생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제 활동량이 아무래도 줄다 보니까 살이 좀 찌게 되고 학업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좀 되지 않는 부분들이라든지 아이가 무료해하는 것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부모로서 그 무료한 시간들을 좀 채워주려고 이제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좀 스트레스가 쌓이더라고요.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제발 좀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. 원래 이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돌봐주고 이제 돌봄을 대신 했었었는데, 뭐 상황이 어쩌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상당 시간, 거의 대부분이죠, 이렇게 집에서 하실 수밖에 없는데, 그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불필요하게 이제 보여지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아이들의 이제 습관이나 행동, 이런 것들을 이제 막 보게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뭐 저애는 왜 저래 많이 먹나, 저애는 왜 저래 뭐 그 공부하면서도 킁킁거리나, 아니면 계속 만지작거리나, 이런 것들이 계속 눈에 보이다 보니까 계속 지적하게 되고, 또 아이들은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, 뭔가를 하는데 계속 부모님이 이제 지적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는 받고, 그 부모님도 외부 활동을 이제 못 하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아이들 똑같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갈등 관계가 또 일어나고, 그 사이에서 점점 서로 간에 이제 불편한 마음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아무래도 이제 가족 사이에서는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이 이렇게 좀 드러내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서로 간에 좀 힘이 되기도 하지만 너무 여과 없이 감정을 드러내는 바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좀 발생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감정의 어떤 표출로 인한 어떤 관계들의 약화가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가족의 어떤 갈등 상황이 좀 발생된다고 할까요? 그거는 예,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여과 없는 감정의 표출,
그게 이제 가족이 굉장히 가까이 있고 친밀하고 또 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다라는 생각, 편안함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, 실제로 보면은 가족은 옆에 있는 가장 친밀한 분이면서도 내 소중한 대상자들이지 않습니까? 사람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니까 소중한 사람일수록 또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평소에 안 듣던 잔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호소하시고,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제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챙겨가야 되는 것들이 좀 많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호소하시더라고요. 그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그 내용을 똑같이 아마 부모님들께서도 이제 겪고 계신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동안 이렇게 굳이 드러낼 필요 없었던 그런 갈등들, 숨겨져 있던 것들이 점점점 이제 쌓이다가 이제 폭발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이제 주로 많습니다. 여기다가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심리적으로도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? 거기다가 또 어린 자녀들 두신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양육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거든요. 거기다가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,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상황에서 굉장히 예민해져 가지고 조금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좀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심한 경우에는 일부에서 이제 뭐 새롭게 만들어진 용어라고 하더라고요. 이제 코로나 이혼, 뭐 그런 이야기도 이제 나올 정도로 어떤 좀 극단적인 그런 상황들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. 저도 그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방금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서 코로나 이혼이라는 단어가 신조어가 생기게 된 거구나라는 되는 부분들이 좀 있네요. 1년 사이에 저희가 경험하지 못한 굉장히 많은 다양하고 새롭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이제 많이 겪게 된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제가 또 뉴스를 찾아보고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그 코로나19 이후로 가정폭력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걸 본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되다시피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에 그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0.7%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. 예,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그 학교에서 상당 부분 그 담당하고 있던 돌봄을 부모님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, 사실 부모님들 중에는 뭐 준비되고 굉장히 훈련되신 분들도 있으시지만 갑자기 이런 일들을 이제 전 시간 하루 종일을 이제 담당하다 보니까 준비되지 못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마다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그 내적 능력이 굉장히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뭐 감염에 대한 공포, 불안 이런 것들이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속에서 그 아이들하고 또 부모님들 사이에 갈등 관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것 같습니다. 더욱이 이제 내가 느끼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들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그냥 표현하다 보면 자칫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되는데요. 이런 경우는 결국은 갑자기 내가 어떤 감정의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거나 충동적인 그런 그 감정이 생길 때는 내가 왜 이러나? 지금 내가 뭐 때문에 이러나? 그리고 상대방 그리고 우리 아이는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 흥분되는 순간은 잠시 멈추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되면 생각보다도 쉽게 그런 감정들을 좀 조절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
네,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 양육자는 또 양육자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아이는 또 아이대로 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다 보니까 TV를 시청하는 시간들도 좀 늘어나게 되고 또 게임을 하는 아이들은 또 게임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. 이제 그런 과정에서 양육자하고 자녀 간의 어떤 갈등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. 네. 네, 맞습니다.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. 온라인 수업의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. 어떤 그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 이후에 정보 전달에 대해서는 크게 뭐 실제 그 현장에서 수업하는 것보다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. 그렇지만 학력 격차가 이제 굉장히 생기게 되는데 그게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.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느냐? 다양한 선생님들께서 이제 제안을 하고 있으시지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결국은 같이 함께하는 시간과 그리고 따로 하는 시간을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는 일상에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그 제 단조로운 시간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함께하고 예를 들면 뭐 식사 준비도 좋고 간단한 뭐 체조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할 수 있겠죠. 그리고 혼자 하는 시간들에는 그 공부라든지 독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TV 보기 이런 것들도 가능하면 자녀하고 약속을 정해서 적절한 시간 동안만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. 그 이제 저는 그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일 때는 특히나 가족 내에서 같이 뭔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좀 무조건 이제 참기보다는 어떻게 좀 가족 안에서 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? 스트레스가 생길 수밖에 없죠. 아무래도 그 가족은 서로 애정을 주는 그런 존재이기도 하고 또 서로 이제 그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는, 왜냐하면 같이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가장 이렇게 현명하고 좀 슬기롭게 그걸 잘 극복해내는 그런 방법인 거죠.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굉장히 이제 단조로운 일상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부터 그 조금 벗어날 수 있는 환경에 결국은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서 그 단시간 내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, 가족들과 함께하는 레크레이션 시간들, 그리고 식사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변화를 준다든지 해서 그 일상의 변화를 좀 주고요.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족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가능하면은 서로 조금 배려하고 상황을 잘 고려해가지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말씀 들어보니까 뭔가 저도 오늘 당장 집에 가가지고 그 방법들을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사람은 좀 비슷한 부분 때문에 좀 가까워지기도 하고 또 다른 점 때문에 좀 성장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가족들끼리 같이 오랜 시간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닮아지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상황일 때 좀 다른 점을 좀 마주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이런 상황일 때 조금 내가 성장의 어떤 기회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좋은 말씀이시네요. 네.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말은 굉장히 쉽지만 이 가족 간의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법이잖아요. 그래서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노력을 하고 안 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니까 노력을 좀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. 네, 맞습니다. 가족 간의 이제 대화를 나눌 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서로 배려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. 대화를 할 때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. 가족들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
그냥 나만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, 그리고 나의 의견보다는 상대방의 의견만을 너무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, 그리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너무 원칙에만 그 초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런 원칙을 정했으니 상황은 이렇든 저렇든 관계없이 원칙대로 해야 돼, 이런 것들도 너무 융통성이 없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어렵겠지만 나 자신과 상대방 상황을 잘 고려해서 융통성 있고 또 지혜롭게 그 대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 말씀해주신 방법을 좀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집에 가서 좀 이렇게 대화를 좀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좀 되새기는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확진자가 생긴 장소들을 국가에서 방역하듯이 가정에서도 심리적인 방역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신 내용들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